지금 미국과 영국의 우주기관이 모두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2025년 11월 한국고흥우주센터에서 나사 유럽 파트너사 소속 엔지니어 올리버 그랜트가 정체불명의 심장 이상으로 쓰러졌습니다. 심박은 급격히 떨어지고 주변엔 심장 중재술이 가능한 대형 병원조차 없었습니다. 그 순간 어둠을 찢고 119 닥터 헬기가 고흥 하늘을 가릅니다. 그리고 한국 의료진은 유럽에서도 잡아내지 못한 희귀 심장 문제를 정확히 찾고 다음 날 누리호가 우주로 솟아오르는 바로 그 시간 또 다른 중대한 결정을 내리게 되는데요. 과연 한국은 이 외국인 엔지니어의 생명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우리 의료와 우주기술의 위상이 더욱 높아집니다. 대한민국의 의료가 최고라고 생각하신다면 댓글에 한국 최고라고 남겨주세요. 저는 영국 킹스턴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릴 적부터 하늘을 보는 게 좋았어요. 12살 때 아버지와 함께 본 아폴로 기록 영상 이후 저는 로켓 엔지니어가 되기로 결심했죠. 그렇게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항공우주공학을 전공하고 유럽 우주국 프로젝트에 참여했습니다. 지난 23년간 제 손을 거쳐간 위성만 16개였어요. 한국에 오게 된 건 우연이었습니다. 누리호 3차 발사를 앞두고 저희 회사가 큐브셋 탑재를 맡게 됐거든요. 기술 점검차 고흥으로 출장을 가게 된 거죠. 고흥이 어디 붙어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솔직히 한국 우주기술에 대한 기대는 크지 않았어요. 그저 절차상 필요한 출장이었죠. 이틀간의 일정을 마치고 호텔로 돌아온 건 저녁 9시였습니다. 복도를 걷고 있었어요. 카펫 위로 발소리가 조용히 퍼졌죠.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가슴 한가운데를 누군가 주먹으로 움켜쥐는 것 같았어요. 숨이 막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리며 벽에 손을 짚었지만 그것마저 버티기 어려웠죠. 쓰러졌습니다. 복도 바닥이 차가웠어요. 시야가 흐릿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머릿속에 떠오른 건 딸 엘라의 얼굴이었죠. 지난주 영상통화에서 엘라는 이렇게 말했어요. 아빠, 이번엔 약속 지켜. 제 생일 꼭 와야 돼.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지. 아빠가 언제 약속 안 지켰어?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는 게 느껴졌죠. 안 돼. 이러면 안 되는데. 저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아직 딸에게 약속했는데. 간신히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어요. 화면이 2개로 보였습니다. 눈에 초점이 맞지 않았죠. 119, 그 숫자만 기억했습니다. 한국 응급번호예요. 출장 오기 전 회사 안전 매뉴얼에서 봤던 거였죠. 떨리는 손으로 버튼을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2번 울렸어요. 그리고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놀랍게도 영어였어요. This is 119. What is your emergency? 저는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가슴이 아파요. 숨을 쉴 수가 없어요. 상담원은 침착했습니다. 지금 어디 계세요? 호텔 이름 말씀해 주세요. 저는 간신히 대답했죠. 고흥 스카이 호텔. 몇 층이세요? 3층입니다. 좋아요. 그대로 계세요. 절대 움직이지 마세요. 6분 안에 도착합니다. 6분. 그 말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여기가 어딘데요? 런던도 아니고 파리도 아니잖아요. 한국에, 그것도 작은 해안 도시 고흥에서 6분 안에 구급차가 온다고요? 저는 그냥 전화를 끊지 않고 있었습니다. 상담원이 계속 말을 걸어왔거든요. 심호흡 해보세요. 천천히요. 하나, 둘, 셋. 괜찮아요. 곧 도착합니다. 시간이 이상하게 흘렀습니다. 1분이 10분처럼 느껴졌어요. 복도 천장의 조명이 점점 어두워지는 것 같았죠. 그런데 정말로 6분쯤 지났을 때 복도 끝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빨랐어요. 여러 명이었죠.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 무전기 소리, 그리고 누군가 제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Can you hear me? 젊은 남자 대원이었어요. 파란 유니폼을 입고 있었죠. 그는 제 손목을 잡고 맥박을 재기 시작했습니다. 동시에 다른 대원이 산소 마스크를 제 얼굴에 씌웠어요. 차갑고 신선한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조금 숨이 트였죠. 심전도 패치를 가슴에 붙이는 게 느껴졌어요. 그들은 영어와 한국어를 섞어가며 서로 대화했습니다. BP 95버 60, 하트레이트 이레귤러. 병원 연락했어요. 이송 준비.
저는 그들이 얼마나 정확하게 움직이는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군더더기가 없었어요. 영국에서 본 구급대원들보다 빨랐죠. 그들은 저를 들것에 조심스럽게 옮겼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로비를 지나 구급차에 실렸어요. 사이렌 소리가 울렸습니다. 차 안에서 한 대원이 계속 제 상태를 체크했습니다. 혈압, 심박수, 산소 포화도. 숫자들이 무전으로 병원에 전달됐어요. 저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정말 고흥이 맞나? 여기가 정말 한국의 작은 도시가 맞나? 구급차는 10분도 안 돼서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응급실 문이 열리며 환한 조명이 쏟아졌어요. 올리버 그랜트 씨, 들리세요? 의사가 제 이름을 정확히 불렀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는 차분하게 말했죠. 지금 심전도 확인 중입니다. 걱정 마세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딸 엘라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아빠, 약속 지켜. 응급실은 밝았습니다. 너무 밝아서 눈이 부셨어요. 간호사가 제 팔에 링거를 꽂았죠. 따끔했지만 참을만 했습니다. 의사가 심전도 그래프를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혈류가 불안정합니다. 그가 옆 간호사에게 말했어요. 저는 그 단어를 알아들었습니다. 불안정. 언스테이블. 좋은 소리가 아니었죠. 의사는 제게 다가와 물었습니다. 가슴 통증이 언제부터였냐고요. 저는 대답했어요. 1시간 전쯤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추가 검사를 지시했습니다. 혈액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15분 만이었어요. 빨랐습니다. 의사는 모니터를 보며 입술을 깨물었죠.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심장혈관에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정밀 검사가 필요해요. 하지만 여기는 장비가 제한적입니다. 저는 놀라 물었어요. 그럼 어떻게 하죠? 상급병원으로 보내야 합니다. 의사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시간이 문제예요. 지금 바로 옮겨야 합니다. 저는 당황했어요. 상급병원이 어디 있는데요? 그가 대답했습니다. 화순입니다. 여기서 60km 떨어져 있어요. 60km. 저는 계산했습니다. 구급차로 1시간은 걸릴 거예요. 하지만 의사는 다르게 말했습니다. 닥터 헬기를 부르겠습니다. 저는 되물었어요. 헬기요? 지금 밤인데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밤에도 뜹니다. 환자 상태가 급하면요.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이런 결정을 이렇게 빨리 내릴 수 있다고요? 간호사가 무전으로 어디론가 연락했습니다. 저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내 보험은요? 비용은요? 제가 외국인인데 이게 가능한가요? 하지만 아무도 그런 걸 묻지 않았습니다. 의사는 단지 이렇게 말했죠. 국적도 보험도 나중 문제입니다. 숨부터 잡읍시다. 12분이 지났습니다. 창밖에서 굉음이 들렸어요. 헬기였습니다. 정말로 왔어요. 저는 들것에 실려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바람이 거셌죠. 프로펠러 소리가 귀를 찢을 것 같았어요. 헬기 문이 열리고 의료진이 저를 안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좁았습니다. 하지만 모든 게 정확했어요. 모니터가 벽에 붙어 있었고 산소통이 준비돼 있었죠. 간호사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곧 도착합니다. 헬기가 떴습니다. 몸이 둥둥 떠오르는 느낌이었어요. 창밖으로 고흥의 불빛들이 멀어졌습니다. 저는 모니터를 바라봤어요. 산소 포화도가 천천히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98, 96, 94. 간호사가 산소량을 조절했죠. 의사가 무전으로 화순병원과 통화했습니다. 환자 상태 전달 중입니다. 심박 불규칙, 혈압 불안정. 스텐트 시술 준비 부탁드립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깨달았습니다. 이미 다 준비되고 있구나. 제가 도착하기도 전에요. 헬기는 어둠 속을 가르며 날았습니다. 창밖으로 별들이 보였어요. 엘라가 좋아하는 별자리였죠.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딸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아빠, 약속 지켜. 저는 속으로 대답했습니다. 지킬게, 엘라. 꼭 지킬게. 화순병원 옥상이 보였습니다. 불빛이 환했어요. 헬기가 천천히 내려앉았죠. 문이 열리자마자 의료진이 달려왔습니다. 사람이 5명이었어요.
모두 정확하게 움직였습니다. 저는 들것째로 옮겨졌고 복도를 지나 시술실로 들어갔죠. 올리버 그랜트 씨, 제 목소리 들리세요? 중년의 의사가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는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지금 관상동맥에 스텐트를 넣겠습니다. 국소 마취만 할 거예요. 깨어 있을 겁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죠. 얼마나 걸리나요? 그가 대답했습니다. 40분에서 1시간입니다. 시술이 시작됐습니다. 손목에 가느다란 관이 들어가는 게 느껴졌어요. 아프지는 않았습니다. 모니터에 제 혈관이 보였죠. 검은 선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어요. 의사가 조용히 지시했습니다. 카테터 전진. 스텐트 준비. 간호사들이 신속하게 반응했죠. 1시간이 지났습니다. 의사가 말했어요. 끝났습니다. 성공적이었어요.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회복실로 옮겨졌죠. 침대가 부드러웠어요. 간호사가 링거를 교체하며 말했습니다. 이틀 정도 안정이 필요합니다. 절대 무리하지 마세요. 새벽이었습니다. 창밖이 어두웠어요. 저는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죠.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영상통화였어요. 엘라였습니다. 저는 서둘러 받았죠. 화면에 딸의 얼굴이 나타났어요. 눈이 빨갛게 충혈돼 있었습니다. 아빠. 엘라가 울먹였습니다. 왜 연락 안 했어? 나 얼마나 걱정했는데. 저는 미안하다고 말했어요. 목소리가 잘 나오지 않았죠. 엘라는 눈물을 닦으며 물었습니다. 지금 어디야? 병원이에요. 한국에 있어. 엘라의 표정이 굳었어요. 또 약속 안 지킬 거야?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엘라는 계속 말했어요. 엄마 생일 때도 안 왔잖아. 내 학예회 때도 안 왔잖아. 이번엔 꼭 온다고 했잖아. 저는 대답을 못했습니다. 화면 속 딸을 바라볼 뿐이었죠. 엘라가 울면서 말했어요. 아빠는 맨날 일만 해. 나는 중요하지도 않아. 통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죠. 딸의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또 약속 안 지킬 거야?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때 또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엔 회사였어요. 상사 데이비드였죠. 저는 받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올리버, 무슨 일이야? 왜 연락이 안 되는 거야? 저는 설명했습니다. 심장 문제로 병원에 입원했다고요. 스텐트 시술을 받았다고요. 언제 복귀 가능해? 데이비드가 물었습니다. 저는 당황했어요. 의사가 이틀은 안정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올리버, 발사 일정이 촉박한 거 알잖아. 내가 지금 빠지면 팀 전체가 흔들려. 다음 프로젝트는 힘들 거야.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해해, 데이비드. 하지만 지금은 내가 필요해. 회사도 너를 믿고 있어. 생각 좀 해봐.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침대 옆에 놓았어요.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딸은 약속을 지키라고 울고 회사는 빨리 복귀하라고 압박하고. 저는 어떻게 해야 하죠? 숨이 가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모니터에서 삐삐 소리가 났어요. 심박수가 빨라지고 있었습니다. 혈압도 떨어졌죠. 저는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또 시작됐어요. 간호사가 달려왔습니다. 환자분, 괜찮으세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지 않습니다. 의사 선생님 호출. 간호사가 소리쳤습니다. 다른 간호사들이 몰려왔어요. 산소 마스크가 씌워졌죠. 누군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진정하세요. 천천히 숨 쉬세요. 하지만 저는 진정할 수가 없었어요. 딸의 얼굴, 상사의 목소리, 모든 게 뒤섞였습니다. 의사가 뛰어들어왔습니다. 뭔가를 주사했어요. 차갑게 퍼지는 느낌이었죠. 천천히 심장이 안정됐습니다. 숨이 조금씩 편해졌어요. 의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환자분, 지금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됩니다. 방금 시술 받으셨어요. 절대 무리하면 안 돼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속으로 생각했죠. 어떻게 스트레스를 안 받아요? 제 인생이 무너지고 있는데요. 간호사가 링거를 바꿔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환자분, 일단 살아야 해결할 수 있어요. 지금은 쉬세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창밖으로 새벽빛이 스며들고 있었어요. 이틀이 지났습니다. 일반 병실로 옮겨졌어요. 사람 침대방이었죠. 제 옆엔 70대 할아버지가 계셨습니다. 무릎 수술을 받으셨대요. 건너편엔 젊은 남자가 있었어요. 교통사고 환자였습니다. 할아버지가 말을 걸었습니다. 어디서 오셨어요? 저는 영국이라고 대답했죠.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어요. 멀리서 오셨네. 몸조리 잘하세요. 저는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할아버지의 눈빛이 따뜻했어요. 저녁 때였습니다. 간호사가 들어와 TV를 켰어요. 뉴스가 나왔죠. 그런데 화면에 익숙한 장면이 보였습니다. 나로우주센터였어요. 제가 이틀 전까지 있던 곳이었죠. 아나운서가 말했습니다. 오늘 밤 11시 누리호 3차 발사가 예정돼 있습니다. 저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누리호. 제가 큐브셋 데이터를 점검했던 그 로켓이었어요. 할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저거 아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제가 그 프로젝트에 참여했어요. 할아버지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요? 그럼 오늘 꼭 봐야겠네. 시간이 흘렀습니다. 10시가 됐어요. 복도에서 사람들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환자복을 입은 사람들, 간호사들, 보호자들. 모두 병실 TV 앞으로 모였죠.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 앉았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11시가 가까워졌습니다. 화면엔 발사대가 보였어요. 하얀 로켓이 서 있었죠.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제 손을 거쳐 간 위성이 저 안에 있어요. 할아버지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우리나라 기술이 대단해요. 순수 우리 힘으로 만든 거래요. 카운트다운이 시작됐습니다. 10, 9, 8. 병실 전체가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숨을 죽이고 화면을 바라봤죠. 7, 6, 5. 저는 손을 꽉 쥐었습니다. 4, 3, 2. 심장이 쿵쿵거렸어요. 1. 점화였습니다. 화면 가득 불꽃이 터졌어요. 굉음이 스피커를 통해 울려 퍼졌죠. 로켓이 천천히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병실 사람들이 함께 숨을 들이켰어요. 할아버지가 주먹을 쥐었습니다. 가자, 가자. 로켓은 계속 올라갔습니다. 점점 빨라졌어요. 하늘로 더 높이 구름을 뚫고 올라갔죠. 병실에서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간호사들이 환호했어요. 저도 모르게 손뼉을 쳤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1분이 지났습니다. 1단 분리 성공. 화면에 자막이 떴죠. 사람들이 더 크게 환호했습니다. 2단 점화 성공. 로켓은 계속 날아갔어요. 저는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제 심장도 함께 날아가는 것 같았어요. 2분이 지났습니다. 2단 분리 성공. 병실이 떠나갈 듯 했어요. 할아버지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선생님 덕분이에요. 저는 고개를 저었죠. 아니에요. 한국 기술자들 덕분이에요. 하지만 할아버지는 웃으며 말했어요. 같이 만든 거잖아요. 3단 점화 성공. 페어링 분리 성공. 자막이 계속 떴습니다. 저는 숨을 참았어요. 이제 위성 분리만 남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순간이었죠. 화면 속 관제센터 사람들도 긴장한 표정이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위성 분리 성공. 병실이 폭발했습니다. 환호, 박수, 함성. 간호사들이 서로 껴안았어요. 할아버지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젊은 환자가 휠체어에서 일어나 소리쳤죠. 대한민국. 저는 그 모든 걸 보며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저 불빛을 직접 보고 싶었는데. 저는 중얼거렸어요. 고흥 발사장에서 직접 보고 싶었는데. 하지만 여기서 봤습니다. 병실에서 낯선 사람들과 함께 이 순간을 나눴죠. 그것도 나쁘지 않았어요. 간호사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환자분도 저 프로젝트 하셨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큐브셋 데이터를 점검했어요. 간호사의 눈이 반짝였어요. 와, 대단하세요. 그럼 저기 올라간 위성 중 하나가 선생님 거네요? 저는 웃었습니다. 제 거라기보단 우리 거죠. 간호사가 웃으며 말했어요. 어쨌든 축하드려요. 몸 빨리 나으셔야 다음 발사도 보시죠.
저는 그러겠다고 대답했습니다. TV에선 성공을 축하하는 화면이 계속 나왔어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하늘엔 별이 총총했죠. 저 위 어딘가에 제가 만진 위성이 돌고 있어요. 살아있어서 다행이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순간을 볼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에요. 축제는 계속됐습니다. TV에선 과학기술부 장관이 축사를 했어요. 연구진들이 포옹하는 장면이 나왔죠. 병실 사람들도 여전히 흥분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소주를 마시고 싶다며 농담했어요. 간호사들이 웃으며 말렸죠. 저는 계속 화면을 봤습니다. 위성 궤도 진입 성공. 태양 전지판 전개 성공. 모든 게 완벽했어요. 제가 점검했던 큐브셋도 정상 작동 중이었습니다. 가슴이 벅찼어요. 23년 경력 중 가장 감동적인 순간이었죠.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숨이 점점 가빠졌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죠. 처음엔 흥분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어요. 뭔가 달랐습니다. 가슴을 누르는 압박감이 다시 느껴졌어요. 저는 침대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손에 힘이 없었어요. 시야가 흐릿해지기 시작했죠. 할아버지가 물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저는 대답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고개만 저었습니다. 모니터에서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B-, B-. 병실 사람들이 일제히 저를 봤어요. 간호사가 달려왔죠. 환자분. 저는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의사 선생님, 빨리요. 간호사가 소리쳤습니다. 다른 간호사들이 몰려들었어요. 산소 마스크가 씌워졌죠. 누군가 제 맥박을 재고 있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어요. 어지러웠습니다. 엘라의 얼굴이 떠올랐죠. 엘라한테 다시 돌아가고 싶어.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약속 지키고 싶어. 간호사가 제 손을 잡았어요. 괜찮아요, 견디세요. 하지만 저는 견딜 수 없었습니다. 의식이 흐려졌어요. 의사가 뛰어들어왔습니다. 심전도 그래프를 확인했죠. 표정이 굳었어요. 심실세동 의심됩니다. 제세동기 준비. 간호사들이 신속하게 움직였습니다. 저는 그 모든 게 멀리서 들리는 것 같았어요. 전기 충격이 왔습니다. 몸이 튕겨 올라갔어요. 아팠습니다. 정말 아팠죠. 하지만 심장은 여전히 불규칙하게 뛰었어요. 다시 한번. 의사가 말했습니다. 또 충격이 왔죠. 저는 비명을 지르고 싶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약물 투여. 에피네프린 1mg. 간호사가 주사를 놓았습니다. 차가운 액체가 혈관으로 퍼졌어요. 심장이 쿵쾅거렸죠. 의사가 계속 모니터를 확인했습니다. 20초가 지났어요. 30초. 40초. 리듬 돌아왔습니다.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의사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맥박 확인. 혈압 재측정. 산소 포화도 체크. 모든 게 빠르게 진행됐죠. 저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형광등이 너무 밝았어요. 할아버지가 침대 옆에 서 계셨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어요. 젊은 환자도 휠체어를 타고 와 있었죠. 모두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간호사가 그들에게 말했어요. 괜찮아지셨어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의사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올리버 씨, 들리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가 심각하게 말했습니다. 감정적 자극이 심장에 무리를 줬어요. 흥분, 긴장, 모든 게 독이 됩니다. 이제 절대 조심해야 해요. 저는 물었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나요? 의사가 고개를 저었어요. 잘못이 아닙니다. 몸이 아직 약해요. 시술 받은 지 이틀밖에 안 됐잖아요. 무리하면 안 돼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로켓 발사를 보는 것도 무리였나요? 간호사가 링거를 교체했습니다. 진정제가 섞인 거였어요. 천천히 몸이 이완됐죠. 할아버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푹 쉬세요. 우린 여기 있을게요. 저는 고맙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목이 메었어요. TV는 꺼져 있었습니다. 병실이 조용했어요. 아까 그 축제 분위기는 온데간데 없었죠. 저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로켓은 성공했는데 저는 실패했어요.
위성은 우주로 갔는데 저는 침대에 누워있죠.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참을 수가 없었어요. 간호사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울어도 돼요. 저는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엘라의 얼굴, 로켓의 불빛, 모든 게 뒤섞였어요. 1시간이 지났습니다. 약 때문인지 졸음이 왔어요. 의사가 마지막으로 확인하고 나갔죠. 간호사가 이불을 덮어주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자기 침대로 돌아가며 말했어요. 내일은 더 나아질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믿고 싶었습니다. 창밖은 깜깜했어요. 별도 보이지 않았죠.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제발 내일은 나아지게 해주세요. 중환자실로 옮겨졌습니다. 밤새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좁은 공간이었죠. 기계 소리만 들렸습니다. 삑, 삑, 삑. 규칙적인 심박음이었어요. 저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하얀 타일이 끝없이 이어졌죠. 새벽 4시였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죠. 아빠로도 실패했고 엔지니어로도 실패했습니다. 딸에게 약속을 못 지켰어요. 회사에도 민폐를 끼쳤죠. 로켓 발사를 보다가 쓰러진 한심한 사람이었습니다.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의사가 들어왔어요. 젊은 여자 의사였죠. 차트를 확인하며 물었습니다. 잠 못 주무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녀가 의자를 당겨 앉았습니다. 뭐가 제일 괴로우세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쓸모없는 것 같아요. 딸한테도 회사한테도요. 의사는 고개를 가로저었어요. 환자분은 지금 회복 중이에요. 쓸모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죠. 저는 웃었습니다. 쓴웃음이었어요. 아니에요. 전 정말 실패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딸 생일도 못 가고 프로젝트도 망치고. 의사가 조용히 말했어요. 환자분, 살아야 할 이유는 저희가 드리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 찾는 겁니다. 저는 그 말에 할 말을 잃었죠. 의사가 일어났습니다.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무엇 때문에 살고 싶은지요. 그리고 나갔어요. 저는 다시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무엇 때문에 살고 싶지? 엘라 때문? 일 때문? 아니면 그냥 습관적으로? 옆 침대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할아버지였어요. 저보다 먼저 중환자실에 계셨던 분이었죠. 백내장 수술 후 합병증으로 오셨대요. 할아버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잠 못 주무시나 보네요. 저는 미안하다고 했어요. 할아버지가 웃었습니다. 괜찮아요. 나도 못 자고 있었어요. 그리고 물었죠. 뭐가 그리 힘드세요? 저는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제가 아빠 자격이 없는 것 같아요. 딸한테 약속을 자꾸 못 지켜서요. 할아버지가 한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사람은 진짜 아플 때 제일 중요한 걸 깨닫는 법이요. 저는 할아버지를 봤죠. 어두운 중환자실에서 그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나도 그랬어요. 심장마비 왔을 때 깨달았죠. 가족이 제일이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미소 지었어요. 퇴원하고 아들한테 전화했어요. 미안하다고요. 그동안 잘해주지 못해서요. 아들이 울더라고요. 할아버지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늦지 않았어요, 젊은이. 아직 살아있잖아요. 저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할아버지 말이 맞았어요. 저는 아직 살아있습니다. 엘라한테 다시 말할 기회가 있어요. 이번엔 정말로 약속을 지킬 수 있죠. 할아버지가 덧붙였습니다. 사는 게 뭐 거창한 거요? 사랑하는 사람 옆에 있어주는 거죠. 새벽 5시가 됐습니다. 창밖이 조금씩 밝아졌어요. 저는 휴대폰을 집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엘라에게 메시지를 썼죠. 엘라 아빠야. 이번 약속은 꼭 지킬게. 아빠가 살아서 돌아가겠다고 약속한다. 너한테 가는 게 제일 중요해. 사랑해.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메시지가 날아갔어요. 저는 한숨을 쉬었죠. 뭔가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말했어요. 잘했어요. 이제 좀 주무세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이번엔 정말 졸음이 왔어요. 마음이 조금 가벼워진 것 같았죠. 엘라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웃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저도 미소 지었습니다. 아침이 됐습니다. 간호사가 들어와 체크했어요.
수치가 많이 좋아졌다고 했죠. 혈압도 안정됐고 심박도 규칙적이래요. 의사가 와서 말했습니다. 오늘 일반 병실로 돌아가셔도 되겠어요. 저는 기뻤습니다. 할아버지한테 인사했어요. 감사합니다. 할아버지가 손을 흔들었죠. 딸한테 잘하세요. 저는 꼭 그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일반 병실로 돌아갔습니다. 예전 그4인 병실이었어요.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죠. 따뜻했습니다. 저는 창가에 서서 밖을 바라봤어요. 나무가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새들이 날아다녔죠.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엘라였어요. 답장이 왔죠. 아빠, 기다릴게. 꼭 와. 사랑해.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이번엔 슬픈 눈물이 아니었어요. 다짐하는 눈물이었죠. 꼭 돌아가겠다고. 엘라 곁으로 돌아가겠다고. 그게 제가 살아야 할 이유였습니다. 일반 병실 첫날 아침이었습니다. 간호사가 식판을 들고 왔어요. 미역국, 고등어구이, 나물 반찬이었죠. 저는 미역국을 처음 봤습니다. 검은색 국이 신기했어요. 간호사가 웃으며 말했어요. 한국에선 회복할 때 먹어요. 몸에 좋아요. 한 숟가락 떴습니다. 따뜻했어요. 비린 맛이 약간 났지만 나쁘지 않았죠. 고등어도 먹었습니다. 짭짤했어요. 생각보다 맛있었죠. 밥 한 공기를 다 비웠습니다. 며칠 만에 제대로 먹은 식사였어요. 오전 10시 재활치료사가 왔습니다. 30대 남자였어요. 밝은 표정으로 인사했죠. 올리버 씨, 오늘부터 재활 시작합니다. 저는 긴장했어요. 뭘 하나요? 그가 대답했습니다. 천천히 몸을 깨우는 거예요. 걱정 마세요. 먼저 발목 운동부터 시작했습니다. 침대에 앉아서 발목을 돌렸어요. 시계 방향으로 10번, 반대 방향으로 10번. 간단했죠. 하지만 땀이 났습니다. 치료사가 말했어요. 잘하고 계세요. 천천히 하면 돼요. 다음은 다리 들기였습니다. 무릎을 펴고 다리를 들어 올렸어요. 5초 유지. 생각보다 힘들었죠. 다리가 떨렸습니다. 치료사가 제 발목을 받쳐줬어요. 괜찮아요. 힘내세요. 저는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30분 운동하고 쉬었습니다. 숨이 찼어요. 하지만 기분은 좋았죠. 뭔가 하고 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치료사가 물을 건네며 말했어요. 내일은 조금 걸어볼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해보겠어요. 점심을 먹고 낮잠을 잤습니다. 깊이 잤어요. 꿈도 꾸지 않았죠. 오후 3시에 깼는데 몸이 한결 가벼웠습니다. 간호사가 와서 혈압을 쟀어요. 120에 80. 완벽하다고 했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병원 정원이 보였어요. 국화가 피어 있었죠. 노란색, 하얀색.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환자들이 산책하고 있었어요. 저도 저렇게 걸을 수 있을까? 곧 할 수 있을 거예요. 다음 날 아침, 치료사가 다시 왔습니다. 오늘은 걸어볼까요? 저는 침대에서 일어났어요. 다리에 힘을 주었죠. 조금 떨렸지만 버틸만 했습니다. 치료사가 제 팔을 잡았어요. 천천히 한 발씩요.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무거웠어요. 다리가 말을 안 듣는 것 같았죠. 두 번째 발. 조금 나아졌습니다. 세 번째 발. 리듬이 생겼어요. 치료사가 격려했습니다. 잘하고 있어요. 계속 가세요. 복도 끝까지 걸었습니다. 20m쯤 됐어요. 숨이 찼지만 해냈습니다. 돌아서 다시 병실로 걸어왔죠. 침대에 앉자마자 땀이 흘렀어요. 하지만 웃음이 났습니다. 해냈어요. 그레이트 자부. 치료사가 엄지를 치켜 세웠어요. 내일은 2번 왕복해봅시다. 저는 자신있게 대답했죠. 할 수 있어요. 사흘이 지났습니다. 이제 혼자서도 걸을 수 있었어요. 복도를 왕복하고 화장실도 혼자 갔죠. 모니터 수치도 계속 좋아졌습니다. 의사가 만족스럽다고 말했어요. 회복이 빠르네요. 오후에 전화가 왔습니다. 회사 상사 데이비드였어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 받았죠. 그의 목소리는 이전과 달랐습니다. 올리버, 몸은 좀 어때? 저는 대답했어요. 많이 나아졌어요. 언제쯤 복귀 가능할 것 같아? 또 그 질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저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데이비드, 건강이 먼저예요. 복귀 일정은 의료진과 상의 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전엔 확답 못 드려요. 데이비드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알았어. 천천히 회복해. 프로젝트는 우리가 커버할게. 저는 놀랐어요. 고맙다고 했죠. 데이비드가 덧붙였습니다. 넌 좋은 엔지니어야. 서두를 필요 없어. 전화를 끊었습니다. 가슴이 후련했어요. 예전에 저라면 무리해서라도 복귀한다고 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었죠. 몸이 먼저였어요. 엘라한테 돌아가는 게 먼저였습니다. 저녁을 먹고 창가에 섰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들었죠. 구름이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공기가 달았습니다. 병실로 돌아왔습니다. 침대에 누워 휴대폰을 봤어요. 엘라한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아빠 많이 나아졌어. 곧 갈게. 몇 분 뒤 답장이 왔죠. 정말? 언제 와? 저는 웃으며 답했어요. 일주일 안에. 그 약속을 지킬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몸이 회복되고 있었어요. 마음도 안정됐죠. 저는 창밖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별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저 위 어딘가에 제 위성이 돌고 있습니다. 로켓은 성공했고 저도 살아남았어요. 이제 집으로 돌아갈 차례였습니다. 엘라 곁으로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 또 걷겠죠. 더 멀리, 더 힘차게. 마치 발사 준비를 하는 로켓처럼요. 준비됐습니다. 이제 저도 다시 날아오를 수 있어요. 퇴원 전날이었습니다. 짐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많지 않았죠. 옷 몇 벌, 세면도구, 휴대폰 충전기. 그게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제 안에는 훨씬 더 많은 것들이 담겨 있었어요. 창가에 섰습니다. 벽에 누리호 발사 사진이 붙어 있었어요. 누군가 인쇄해서 병실에 붙여둔 거였죠. 하얀 로켓, 불꽃, 하늘로 치솟는 모습. 저는 그 사진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이 순간을 잊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새 파일을 만들었죠. 제목을 입력했어요. K-CARE and K-SPAC, 내가 한국에서 배운 두 개의 속도. 손가락을 키보드 위에 올렸습니다. 무슨 말부터 해야 할까요? 한참을 고민했어요. 그리고 쓰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영국에서 왔다. 23년간 로켓을 만들었다. 하늘을 나는 속도는 잘 안다. 하지만 사람을 살리는 속도는 몰랐다. 한국에서 배웠다. 문장들이 흘러나왔습니다. 고흥 호텔 복도에서 쓰러진 순간 6분 만에 도착한 구급차, 닥터 헬기, 화순병원. 모든 게 떠올랐어요. 손이 저절로 움직였죠. 한국은 나의 국적을 먼저 묻지 않았다. 보험증을 요구하지도 않았다. 대신 내 맥박과 숨을 먼저 들여다봤다. 그게 먼저였다. 눈물이 났습니다. 키보드가 흐릿하게 보였어요. 하지만 계속 썼습니다. 병실에서 함께 누리호를 본 사람들, 할아버지의 따뜻한 말, 간호사들의 격려. 모두 적었죠. 누리호는 성공했다. 나도 성공했다. 로켓은 우주로 갔고 나는 살아남았다. 둘 다 한국의 속도 덕분이었다. 마지막 문장을 썼습니다. 나를 다시 걷게 만든 이 나라, 그리고 내가 올린 로켓을 하늘 끝까지 보낸 이 나라를 평생 기억하겠습니다. 파일을 저장했습니다. 노트북을 닫았어요. 창밖을 바라봤죠.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었어요. 구름 사이로 빛이 새어나왔습니다. 간호사가 들어왔습니다. 마지막 체크 시간이었어요. 혈압, 심박수, 산소 포화도. 모두 정상이었죠. 간호사가 웃으며 말했어요. 내일 퇴원하시면 조심히 가세요. 영국까지 멀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멀어요. 하지만 갈 수 있어요. 당신들 덕분에요. 간호사가 손을 흔들었어요. 건강하세요. 다시는 이런 일 없기를. 저녁을. 눈을 떴습니다. 천장이 하얗게 보였어요. 형광등 불빛이 부드러웠죠. 어디선가 규칙적인 신호음이 들렸습니다. B-, B-, B-. 심전도 소리였어요. 저는 살아있었습니다.
깨어나셨다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간호사였죠.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제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시술 잘 끝났다고, 지금 회복실이라고, 천천히 숨 쉬라고 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목이 바짝 말랐어요. 간호사가 물을 가져다 줬습니다. 빨대로 조금씩 마셨죠. 차가운 물이 목을 타고 내려갔어요. 시술하신 지 4시간 됐다고, 스텐트 삽입 성공했다고, 최 교수님이 곧 오신다고 했습니다. 저는 다시 고개를 끄덕였어요. 감사하다는 말을 하고 싶었지만 목소리가 안 나왔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새벽 5시였어요. 창밖은 아직 어두웠죠.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살았구나. 정말 살았어. 눈물이 났어요. 참으려고 했지만 계속 흘러나왔습니다. 그때 주머니에서 진동이 느껴졌어요. 휴대폰이었습니다. 간호사가 가져다 준 모양이었죠. 화면을 봤어요. 엘라였습니다. 영상통화였어요. 저는 손을 떨며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엘라의 얼굴이 나타났어요. 울고 있었습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죠. 아빠라고 불렀어요. 왜 연락 안 했냐고, 회사에서 전화 왔다고, 아빠 병원에 있다고 했다고요. 제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미안하다고 말했어요. 엘라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엄마도 걱정하고 있다고, 할머니도 그렇다고요. 아빠 언제 돌아오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을 못했어요. 언제 돌아갈 수 있을지 몰랐거든요. 엘라는 울먹이며 물었죠. 아빠 또 약속 안 지킬 거냐고, 자기 생일이라고요.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엘라라고 불렀지만 말을 잇지 못했어요. 엘라는 화면 너머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 실망이 가득했어요. 아빠는 항상 그렇다고, 일이 더 중요하다고, 나보다 일이 먼저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통화를 끊어버렸어요. 화면이 꺼졌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쥔 채 멍하니 있었어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시술 때문이 아니었죠. 딸의 말 때문이었어요. 맞았습니다. 저는 항상 일을 우선했어요. 엘라보다, 가족보다 제 커리어가 먼저였죠. 그때 전화벨이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엔 회사였어요. 상사 데이비드였죠. 저는 한숨을 쉬며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들었다고 했어요. 한국에서 쓰러졌다고요. 지금 상태가 어떠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했어요. 시술 받았다고, 회복 중이라고요. 그래, 라고 데이비드는 말했습니다. 잠시 침묵했죠. 그리고 물었어요. 언제쯤 복귀 가능하냐고. 누리호 발사 일정이 촉박한데 이렇게 빠지면 다음 프로젝트는 힘들 거라고 알겠냐고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지금 제게 그런 얘기를 하는 건가요? 데이비드라고 불렀지만 그가 제 말을 끊었어요. 안다고, 힘든 거 안다고 하지만 회사도 상황이 있지 않냐고요. 최대한 빨리 정리하고 돌아오라고, 보고서라도 먼저 보내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알겠다고 대답했어요. 통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침대 옆에 내려놨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아니, 화보다는 허무함이었죠. 이게 제 삶이었어요. 딸은 실망하고 회사는 재촉하고 저는 그 사이에서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삐삐삐 마이너스 심전도 소리가 빨라졌습니다. 숨이 가빠졌어요. 식은땀이 났죠. 간호사가 달려왔습니다. 환자분 괜찮으냐고 물었어요. 저는 대답을 못했어요.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아팠어요. 간호사가 버튼을 눌렀죠. 회복실이라고, 환자 상태 악화라고, 의료진 필요하다고 외쳤습니다.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여러 명이 달려왔습니다. 최 교수님이 들어왔어요.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간호사가 대답했어요. 심박수 급상승, 혈압 강화, 가슴 통증 호소하신다고요. 최 교수님은 제 차트를 확인하며 물었습니다. 무슨 일 있었냐고, 스트레스 받았냐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 교수님은 한숨을 쉬었어요. 지금은 절대 안정이 필요하다고, 아무 생각도 하지 말라고, 숨만 쉬라고 했습니다. 간호사가 주사를 놓기 시작했죠. 링거에 약물을 투여했어요. 심박 안정제 투여한다고, 혈압 모니터링 계속 유지해달라고 말했습니다. 간호사들이 분주하게 움직였어요. 최 교수님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천천히 숨 쉬라고, 하나 둘 셋 들이쉬고,
하나 둘 셋 넷이라고 했어요. 저는 그의 지시를 따랐습니다. 천천히 숨을 쉬었어요. 조금씩 심장 박동이 느려졌습니다. 삐삐삐 마이너스 소리가 규칙적으로 돌아왔죠. 최 교수님이 말했어요. 다행이라고 안정되고 있다고요. 10여 분이 지났을까요? 제 맥박이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혈압도 올라갔어요. 최 교수님은 제 차트에 뭔가 적으며 말했습니다. 정신적 스트레스가 심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고 지금 상태에선 절대 무리하시면 안 된다고요.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최 교수님은 의자를 당겨 앉았습니다. 가족한테 연락받았냐고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딸이 실망했다고 회사에서도 전화 왔다고 말했어요. 최 교수님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환자분, 지금 제일 중요한 건 환자분 자신이라고요. 가족도 회사도 그 무엇보다라고요. 살아야 모든 게 의미가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의 말을 듣고 있었어요. 휴대폰 좀 간호사실에 맡기라고 했습니다. 이틀만이라고요. 몸부터 추스르고 나서 연락해도 늦지 않다고요. 저는 망설였어요. 하지만 최 교수님의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부탁이라고 했어요. 저는 천천히 휴대폰을 건넸어요. 간호사가 받아서 봉투에 넣었습니다. 그 순간 세상과 단절된 느낌이 들었죠. 하지만 동시에 조금 편안해졌어요. 최 교수님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푹 쉬라고 내일 아침에 보겠다고요. 회복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천장을 바라봤어요. 엘라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울고 있던 모습이요. 저는 눈을 감았어요. 미안해, 엘라. 아빠가 돌아갈게.